자, 손님과 직원 사이 폭행 사건으로 시작된 버닝썬 사태가 마약과 성폭행, 또 탈세와 성접대에 이어서 경찰 유착 의혹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때 여기서 얘기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신고를 했잖아요. 그 김상규 씨라는 분이. 예. 근데 신고한 사람이 체포가 돼가지고 얻어맞았단 말이에요, 경찰한테. 경찰하고 업체하고 뭔가 유착이 있지 않고선 불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폭로를 했고. 예, 저와 관련된 모든 의혹들에 대한 조사를. 마약 투약 혐의 인정하십니까? 영상 몰래 찍어서 올리신 거 맞습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버닝썬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습니다.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의 이 핵심 쟁점으로 공권력 유착 의혹이 떠올랐죠. 지금 총 8명의 경찰관이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데요. 그 버닝썬과 경찰관 사이에 연결고리 역할로 했던 것으로 의심되는 전직 경찰 강모 씨가 이미 이제 구속된 상태고요. 네. 그 밖에도 전직 경찰관 4명이 입건돼 있습니다. 지금 피의자 신분이죠. 그래서 관련 의혹으로 보게 되면 이제 크게 보면 일단 유리홀딩스 대표, 유모 대표하고 그다음에 빅뱅의 승리. 2016년에 유흥업소 몽키 뮤지엄이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이 있었는데 이걸 갖다 이제 무마해준 경찰들이 이제 무마해줬다는 의혹이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또 그 버닝썬에 미성년자가 출입한 적이 있는데 그때 아마도 그 미성년자의 어머니가 아마 신고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애가 낳는다고. 거기서 뭐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이상 돈을 썼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돈을 써가지고 그걸 무마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겁니다. 그 밖에도 지금 이게 사건이 이게 무슨 폭탄처럼 일로 튀고 절로 튀고 뭐 정신 없습니다. 마약도 있지, 뭐 성매매, 뭐 강간, 뭐 성대접부터 뭐 어디부터 엄청 복잡해요. 관계들을 이렇게 그려놓은 거 보니까. 한 번에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 근데 이걸 보면 그 박근혜 탄핵 사건이 사실은 시작이 그 정은호 네이처 리퍼블릭 그 도박 사건으로 출발을 한 거예요. 뭐 그렇게 해서 뭐 이대생 집단 전교생 시위 사건이 나타나고 뭐 이제 그런 고비를 넣으면서 크게 발전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도 단순한 그런 폭행 사건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권력, 돈, 마약 이런 것들이 같이 개입이 되면서 굉장히 일파만파 퍼져나가고 이게 어디까지 퍼져나갈지 앞으로 굉장히 기대가 궁금합니다. 네. 궁금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무슨 종합 뷔페 세트, 심지어 90년대에 나왔던 그 유명한 영화 섹스, 거짓말, 그리고 비디오 테이프. 근데 거기에다가 연예계 톱스타들이 등장하고 마약이 등장하고 그다음에 권력까지 개입이 되니까 청와대라는 시작은 아주 작은 거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번져가는 양상은 지금 이게 청와대 턱 밑에까지 가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아주 그 대형 게이트로 발전할 소지가 기대라고 그러면은 안 맞고 상당히 지켜볼 좀 대목이죠. 실제로 이게 저는 게이트로 비화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좀 달리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지금 이제 결국은 권력으로 비화되면서 정치권과 이제 연계시키고 싶은 유혹은 있지만 실제로 여기에는 다른 권력 기관들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든다면은 뭐 경찰, 검찰 또 이제 언론에 이르기까지. 그런데 그 안에 그 조직 내부를 좀 들여다보면서 이것이 게이트로 정말 비화할 것인지 아니면은 총경에서 또 플러스 알파선에서 끝날 것인지를 우리가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사건에서 말이죠. 나머지들은 마약 물론 이제 중요한 사건들이긴 한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성폭행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마약은 여기고 촬영한 거 이런 것들인데 그 부분은 확 사라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이제 그 육착 관계가 일어났던 것들을 보게 되면 2015년에 이분이 이제 그 윤총경인가 그분이 강남 경찰서장을 하잖아요. 네. 그때 그 유착 관계가 형성된 겁니다. 관내에 있었던 업소랑 뭔가 유착 관계가 있었고 지금 문제가 되는 사건들은 이분이 총경으로 승진한 게 2016년이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사실은 박근혜 정권 때 있었던 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FT 아일랜드의 그 최종훈인가 경찰 음주 운전 단속됐는데 250만 원 벌금 냈는데 돈 매겨가지고 그 보도 안 나가게 해준 거 이게 2016년 3월이고요. 불법 구조물 설치했는데 무마해 준 거라든지 이게 2016년 7월이고요. 그다음에 정준영 사건도 할 건데 그거 포렌식 맡겼는데 복구 불가로
해달라. 이것도 2016년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2017년부터 2018년 7월까지는 1년간 청와대 민정비서관 시대 이제 근무를 하거든요. 이때는 또 없어요. 그 다음에 바로 근무 마치고 나서 뭐가 있냐면은 미성년자 출입권 무마해 준 게 전에 대기 상태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정권하고는 상관없다. 전 정권의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으신 그러니까 거예요? 그걸 갖다 이렇게 무리하게 정권과 연결시킬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네, 이거 전 정권의 일이라고 하기도 뭐한 것이 제가 이것 때문에 이제 경찰 내부의 어떤 동학이랄까 좀 확인을 해봤더니 이 경찰 안도 되게 복잡해요. 경찰대 출신과 비경찰대 출신의 어떤 그런 갈등도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이 생기니까 경찰대 나오지 않으신 현장에서 일선에서 뛰고 계시는 많은 분들인데 너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 안에서 그런 어떤 그 클럽의 사장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이런다는 게 경찰대를 나와가지고 정말로 그 요새 그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는 엉성한 사람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막 정권의 누구하고 연결시키기 전에 우리 사회의 이 상황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보는 그런 눈이 먼저 필요할 것 같아요. 경찰 측은 각종 의혹의 중심 인물로 거론되고 있는 윤 총경에 대한 강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면서 과거 이력들도 함께 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조직 내부에서 꽃길만 걸었다는 엘리트 경찰관으로 또 현 정부에서도 핵심 요직을 거친 실세다라는 그런 평판이 지금 있죠. 뭐 제일 좋은 자리에 있었던 건 이 경찰청 본청의 인사과장. 예, 그 자리가 굉장히 센 자리입니다. 인사를 담당하니까. 네, 경찰 조직이 10만이 넘거든요. 방대한 조직의 이제 인사를 담당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상벌까지, 포상까지 이런 걸 또 담당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권력이 있는 자리거든요. 네. 경찰청장의 두터운 신임이 없이는 갈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근데 이제 윤 총경이 이 자리에 어떻게 갔느냐. 그러니까 이제 다 말씀하셨지만 엘리트였으니까 간 거 아니냐. 근데 경찰 내부 얘기를 제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이분이 이제 엘리트 코스를 밟은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경찰 내부 평가로는 이 사람은 외줄타기를 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말일까요? 공무원들이 이 총경 이상 뭐 이렇게 되면 굉장히 이제 중상급인데 어느 쪽으로 이렇게 좀 줄대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예. 정권에 따라서 그런데 이제 양쪽에 다 이렇게 적절히 배분을 하지 않고 한쪽에 몰빵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노무현 정부 때도 청와대 행정관이고 근무 경력이 네. 있죠. 요번에 다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다시 청와대에 들어가는 이제 그런 그러니까 뭐 노무현 정부 시절에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 근무 경험이 있고 또 내부 추천이 있어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청와대 파견을 갈 수 있었다라는 분석이 있는데 지금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그렇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 이 윤 총경이 총경으로 승진한 시점은 또 박근혜 대통령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총경이라는 자리는 경찰에서 굉장히 꽃이라고 할 정도로 일반적으로 경찰서장들을 총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경찰서장이 된다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고 경찰청 내에서 출세 코스로 들어가는 이제 그런 과도기 단계이기 때문에 윤 총경이 참여정부 쪽하고 가깝다 이렇게만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출세지향적인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권에 따라서 이렇게 눈치 보고서 이렇게 줄대고 하는 스타일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윤 총경의 이 사건은 어떤 정치권이 개입됐다고 지금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어려울 것 같고 어느 정권이든 간에 이 사람이 총경으로 승진하던 시점 그리고 연예인 카톡방에서 총장이라고 불리던 그런 시점 유흥업소 담당하던 시점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시절에 그 어떤 유착관계나 청탁 범행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중요하게 수사가 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지금 그 왜 권력형 게이트로까지 발전할 소지가 있느냐에 대해서 이 부분을 저는 꼭 짚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강남경찰서 생활안전과장을 하면서 그거 말하자면 일선 그 업소 담당했던 거는 알토란 같은 좋은 자리지만 일상적인 권력이에요. 그러나 청와대 파견돼서 이런 걸 총괄하는 입장과 자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권력과 밀접히 관계돼 있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되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이분이 이제 청와대 근무를 끝내고 나서 경찰청 인사 담당관으로 가는데 지금 인사 담당관이라는 자리가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쉽게 얘기하면 청와대로 얘기하면 인사수석비서관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건 거꾸로 무슨 얘기냐면 청와대가 원하는 인사를 심부름할 수 있는 자리라고 보는 게 저는 정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부분을 다들 놓치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분이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친인척 관리예요. 청와대에서 했던 일이요? 그렇죠. 네. 그 친인척 관리의 대상이 누군지 아시죠? 그렇다면 지금 그 야당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그 따님의 해외 이주 의혹이나 그 사위의 태국 항공사 취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조사했고 알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모르고 있었다면 이건 직무유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분이 입을 어떻게 여느냐에 따라서는 엄청난 권력 게이트까지도 갈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주목된다고 얘기한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가 지금 걸린 게 보세요. 뭐냐면 식품위생법이거든요. 이거 벌금하고 아니면 영업정지 문제예요. 그다음 음주 단속 문제입니다. 이것도 벌금도 받았어요. 다만 언론 입막은 맞주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 미성년자 출입이거든요. 이것도 역시 뭡니까? 영업정지건이란 말이죠. 무슨 형사사건도 아니고 이 정도의 사건에 뭐 엄청난 권력들이 있어가지고 경찰총장까지 동원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이분이 뭐냐면 그때는 현직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떠났던 거기에다 전화 걸어가지고 자기 후배들한테 얘기해서도 될 만한 이단 사안이라는 거죠. 이게 엄청난 권력 게이트도 아니거니와 좀 전에 만약에 진짜 문제가 된다면 이분이 청와대에 있었을 때 이런 사건이 있었다면 그건 정말 문제가 되고 그때 이 자리에 그분을 부른 청와대 인사 시스템 자체 문제를 제기를 할 수 있지만 지금 그것도 아닌 상황 속에서는 지금 너무 과도하게 나갔다. 이렇게. 아니 그러나 청와대에 재직하는 중에 지금 무슨 일을 해서 뒤를 봐줬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밝혀야 되는 일이고 이분의 뭐 금융계좌나 뭐 핸드폰 포렌식 해보면은 엄청난 일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건 우리가 지켜보자 이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골프를 지금 아니 승리 그다음에 저 박한별 씨 남편하고 골프를 몇 번씩 친 것이 이미 그거는 다 드러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예컨대 그런 유착관계를 형성한 건 2015년에 강남 경찰서에 재직하면서 유착관계가 형성됐고 시작이 됐는데 그렇죠. 청와대까지 이어졌고 그게 됐다고 보는 그 유착관계가 계속 유지가 된 건데 그 유착관계를 유지하는 데서 청와대 근무한 게 정말 본질적으로 역할을 했느냐? 아니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무슨 특정 정권만의 문제라고 볼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럼요. 왜 이게 지금 과거 정권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긴 하셨지만 그래서 뭐 지금 뭐 민주당이나 이렇게 다 같이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요 이 사건을 과거 정권의 일이다라고 규정을 하면요 저는 오히려 역풍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내 얘기를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교수님은 내 얘기는 뭐냐면 이게 전 정권이나 지금 정권이나 중요하지 않고 유착관계는 전 정권, 지금 정권 가리지 않고 계속 되어 왔다는 거죠. 아니 말씀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러니까 정권과 상관없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지.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가능성. 어떤 가능성을 두고서 이제 우리가 단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뭐 단정을 하지 말고 가능성을 이제 염두에 두고서 뭐 현 정권이든 전 정권이든 뭐 잘못된 거는 우리가 수사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성의없이 수사하는 건 맞습니다. 그게 중요하죠.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아직까지는 권력형 게이트라고 단정할 수 있는 나온 거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없기는 없는데 그런 이제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 김태우 감찰관하고도 묘하게 또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청와대에 이제 근무하면서 사업자들 간의 이권 다툼이 있었는데 그 첩보를 경찰에 이첩하라는 지시를 당시에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내렸는데 그거를 그 진행 상황을 확인했던 사람이 총경 당시 경정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작이에요. 시작인데 우리가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권력형으로 비화할 것이다. 대통령의 가족 문제를 이렇게 말하는 거는 상당히 조심해야 하지만 이 사람이 그러니까 큰 거예요. 2015년에서 지금 많이 컸어요. 그 청와대도 갔다가 이제 지금 경찰청에 인사 담당을 하는데 그 청와대에 있으면서 평일날 그 골프 유리홀딩스에 그 사람들하고 골프를 치고 하는 거 봐서는 그 소위 이제 셀레브리티라 그러잖아요. 연예계 사람들하고도 막 어울리면서 자기의 어떤 그런 그런 것도 과시하면서 과연 과시만 했을까 아니면은 한 발 더 나갔을까 이 부분은 좀 지켜볼 필요는 있어요. 근데 여기서 단정하는 건 조금 위험한 일이겠죠.